네, 안녕하세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교육사업팀 서연경 팀장입니다. 네,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어서 조금 오시는 길이 조금 오래 걸리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조금 지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관하는 2022년 기술입은 문화예술교육 2차 워크숍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 워크숍은 문예회관 예술기술 융합 문화예술교육의 차별화된 가치 공유와 공감대 확산 및 사업 참여 관계자 간의 협력 강화와 정보 교류를 위해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저희가 지난 5월에 공주 고마 아트센터에서 1차로 워크숍이 진행되었었고요. 오늘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여기는 그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콘텐츠 문화 광장입니다. 네, 기술입은 문화예술교육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입은 문화예술교육은 예술기술 융합교육을 통해서 청소년과 청년의 예술적 상상력과 창의력을 함양시키고 또 문예회관을 기반으로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사고 확장과 관심 분야 확대를 통해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올해 31개 문예회관이 지금 교육을 진행하고 계시고요. 문예회관을 기반으로 해서 문화기술 탐구와 예술 창작이 융합되고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 직업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사업에 참여하고 계시는 문예회관 분들의 수요를 바탕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강과 예술기술 프로그램 체험, 그리고 의견 교류, 마지막 소감을 나누는 네트워킹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특강은 저희가 사전 신청을 통해서 저희 사업, 동사업에 참여하고 계시는 문예회관 담당자뿐만 아니라 융복한 문화예술 교육에 관심 있는 전국 문예회관 종사자분들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지금 현재 줌으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기술입은 문화예술교육 2차 워크숍 첫 번째 시간인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낯선 예술교육, 무한한 가능성, 융복합 예술교육에서 기획자의 위치 찾기라는 주제로 특강을 준비해 주신 리지드바디 남기룡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남기룡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그 특강을 이제 의뢰받고 어떤 걸 말씀드려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무엇을 하든지 현장에서 지금 훌륭하게 사업을 수행하고 계신 여러분께 사족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고민을 한 끝에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낯선 예술교육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 특별히 오늘 그 특강은 여러분들이 다 사업의 담당자들 혹은 또 강사분이시더라도 교육을 기획하잖아요. 그래서 기획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라는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그 뉴미디어를 접목한 원래 작업을 하는 아티스트였어요. 이렇게 이제 기획자 및 창작자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다가 요즘 그 뉴미디어 기술을 사용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술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예술 교육을 하면서 또 참여형 워크숍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또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만나고 있고요.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영역이 넓어져서 이제 교육을 기획하고 또 실행하는 과정에서 또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여러 가지 그 사례들, 교육 사례들을 바탕으로 거기서 약간 시사점을 제가 꼽아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감하셨으면 좋겠고 또 제가 드리는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이 여러분에게 인사이트가 돼서 여러분의 사업을 더 훌륭하게 수행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 교육 그 특강의 제목이 낯선 예술 교육인데 낯선 예술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이건 연극의 모습입니다. 스미다 정원으로 오세요라는 연극의 모습이고 뒤에 이제 프로젝션 되고 있는 화면은 영상이에요. 그래서 공연에서 영상을 당연히 쓸 수도 있죠. 근데 저 영상은
이렇게 줌 화면을 이제 프로젝션을 한 영상이에요. 그래서 줌도 여러 가지 멀티캠을 두고 이제 캠을 스위칭하면서 공연을 했던 거죠. 이 공연의 컨셉은 여기 공연장은 지금 한국에 있고요. 신촌에 있는 극장이고 저 줌에 나오는 배우는 도쿄에 있는 배우입니다. 그래서 한일 동시 연극을 표방해서 진행했던 공연이에요. 코로나 때 한창 코로나 이슈가 있을 때. 근데 이렇게 되게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기술적 이슈도 없게 준비를 하고 카메라도 여러 개 심어서 연출도 고민하고 했는데 사람들이 이걸 보고 나서 아무도 이게 생중계인지 모르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너무 매끄럽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한 노력은 무엇이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만들었던 공연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뭐 이런 형태가 많아졌지만 굉장히 또 영상 그리고 실시간 스트리밍이란 게 공연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건 뮤지엄 메이커라는 작업인데 미술관에서 했던 작업이에요. 서울시립 미술관에서 했던 작업이고 미술관은 항상 소장품을 어떻게 하면 시민에게 더 소개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품을 발굴해보자라는 그런 아이디어로 진행했던 작업이에요. AR 작업이고요. 이렇게 이제 발굴하면 그 소장품이 내가 있는 주변 환경에서 보여지고 이걸 다 콜렉팅하는 일종의 굳이 예를 들면 포켓몬고 같은 것이죠. 그런 아트 게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홈인 서울이라는 작업이었는데요. 지금 컨테이너 박스 같아 보이지만 저기 안에 들어가면 펜트하우스가 있어요. 굉장히 넓은 호텔 같은 방이 있습니다. 서울의 주거 문제를 좀 이야기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원하는 형태의 집을 짓는 그런 이것도 증강현실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의 여행사 컨셉으로 사람들과 함께 도시를 다니면서 그곳에 있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집을 지어보는 이런 형태의 작업이었고 약간 결과 발표를 모델하우스처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컨셉을 갖춰서 이곳에 와서 내가 원하는 집을 좀 만들어 보고 이게 또 서울의 어떤 곳에 가는 그래서 이렇게 관객들이 서울에 피닝을 하는 거죠. 자기 집을 그곳에 피닝한 이유와 그 집이 어떤 집인지 공유하는 일종의 커뮤니티 아트적인 성격의 작업이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일단 했던 작업들은 어떻게 보면 낯선 예술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키워드의 작업들을 했었어요. 인터랙티브 미디어, 뭐 아트 게임, 대한 현실 이런 키워드의 작업들을 제가 관심이 있었고 또 진행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건 이 낯선 예술에 대한 것인데 우선 제가 또 좋아하는 말이기도 하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입니다. 창작 툴의 변화는 창작 패러다임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창작자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약간의 추세라고 하면 예술 장르의 다원화가 너무 이제 익숙한 말이죠. 보편화되고 있다는 이제 일반화되고 있다는 거죠. 더 이상 새롭지 않다는 것이 있고 뉴미디어의 접목으로 창작적 환경이 변화하는데 예전에 어떤 하드웨어나 인력의 전문성 혹은 작업 방식이 당연히 변화하고 있고 더 조금 중요한 것은 전문 영역이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극장에 가서 영상 작업을 하면 저한테 영상 감독님 그러는데 처음에 절 부르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절 부르는 거더라고요. 미술관으로 가면 작가고 또 교육 현장에 오면 선생님입니다. 어떤 그런 전문 영역이 굉장히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고 이미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는 여러 가지 포지션을 감당하고 계실 것 같아요. 나아가서 이제 예술가란 사람들이 기획도 할 뿐만 아니고 창작도 하고 연구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있다. 여러분들 다 이미 겪고 계신 일일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제가 2020년에 이 한문현의 기술리본 문화예술 교육에 자문단 및 컨설팅 운영 사업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연구원으로 활동했고 여기도 제가 뵀던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2년 전 일이지만 이때 이 연구의 시사점을 조금 공유하고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지금과 조금 세팅이 비슷한 듯 다른 점들이 있어요. 우선 기술입은 문화예술 교육은 예술과 기술이 창의적으로 만나는 과정을 경험하고 또 미래 문화예술 직업군에 대한 진로 탐색을 추구한다. 아마 올해와도 그 추구하는 목적은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문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예예술 중심의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향했죠.
이러한 문화예술 교육, 이 기술 입은 문화예술 교육을 바탕으로 자문단을 운영했고 또 컨설팅을 했던 그 연구입니다. 그 당시에는 문예회관 기획형 사업이 있고 또 예술 단체와 문예회관이 만나는 매칭형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9개의 기획형, 12개의 매칭형 사업이 있었고 이들이 어떠한 이제 첫 시도였죠, 이 사업에. 그래서 처음 하는 시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또 있을 테고 선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같이 이야기하고 컨설팅을 진행하고자 이런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 사업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 기술 당연히 있어야겠다 생각을 했고, 그리고 교육을 기획해보고 문예회관에서 뭔가 돌려본, 운영해본 사람이 있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술교육이잖아요, 무엇보다. 그래서 교육공학적으로 혹은 이 교육 설계적으로 자문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분야별 전문가 9인으로 자문단을 구성해서 자문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러한 이제 과정으로 진행됐어요. 처음에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이제 현황이 어떤지 파악을 했어야 했죠. 그래서 사전 인터뷰 표본을 뽑아서 인터뷰를 하고 유형을 분류해 봤습니다. 예술 교육의 그 어떤 약간의 형태를 유형 분류를 해봤고 자문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한창 코로나가 이슈였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유형별 중간 교류를 했고 또 신청자에 한해서 개별 자문을 했고 또 이제 이 연구 활동을 마무리하는 개선 워크숍을 해서 결과를 도출했던 이러한 전체적인 연구를 진행했었습니다. 2년 전 이야기지만 여전히 관통하는 어떤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가 어떻게 기술을 입어야 할까였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파격적인 개념이었죠. 기술 입은 문화예술 교육이란 것이. 그래서 어떻게 또 왜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업의 첫 해이다 보니까 굉장히 기술이 앞서는 기획서들이 많았고 우리가 어떤 기술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기술 지향성이 강하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적정 기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고가의 장비보다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나 나와 있는 상용의 서비스를 이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술의 예술 교육에서 기술의 위치 선정 그리고 예술을 위한 기술 교육이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죠. 여러분도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교육이어야 될까? 기술 입은 문화예술 교육은 이제 어떠한 교육이어야 될까라는 점에서는 이 교육이 지향해야 될 점이 단순 기술 습득이나 직업 체험 교육과는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예술 교육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물음도 있었고 기술의 접목으로 교육이 이때 한창 그 온 오프라인 교육이 많이 이렇게 블렌딩돼서 진행됐던 때거든요. 그래서 교육이 굉장히 민주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예전처럼 어떤 강사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창작을 하고 교육자가 조력하는 이 방식에 대한 고민 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예회관 기반의 예술교육 이 어떤 것일까라는 또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예회관만의 하드웨어와 조직을 적극 활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미래극장을 준비하는 계기가 이 사업으로부터 진행되어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확인한 것이 있죠. 교육 기획을 위한 어떤 인력이 부족하고 예산 대비 성과 창출에 대한 어떤 부담이 있고 기술 활용이 부담이 되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또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여러분 참 대단하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낯선 예술 교육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우선 왜 기술 입어야 할까요? 이런 이제 질문을 제가 던져봤어요. 지금 보이는 이미지는 서울문화재단의 청년예술청이라는 곳에서 했던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매체 확장 활성화 사업이라는 것이고요. 청년 예술가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청년 예술가들이 자기 전공들이 있고 그 전공을 바탕으로 조금 작업의 영역을 넓히고 싶다 하는 분들을 모집해서 진행했던 교육 사업이거든요. 10명 정도 교육생이었는데 몇 분이 지원했을까요?
10회차 교육이었고 평일 3시부터 6시라는 되게 애매한 시간에 진행했던 교육입니다. 올해 2회차를 마쳤고요. 50명, 또 100명, 네, 105명이 지원했어요. 굉장한 그 인기가 있죠. 그렇게 애매한 시간에 평일에 하는데도 105명이 지원할 정도입니다. 근데 이 10명의 수강생이 있는데 보조 강사가 2명이고 주 강사가 1명이 상주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들에게 프로젝터가 한 대씩 주어져야 되고 또 노트북도 한 대씩 주어져야 됩니다. 엄청 비싼 교육이죠. 네. 근데 이렇게 되지 않으면 어떤 기술 교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처음 세팅부터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이게 과연 이 정도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교육을 해야 되나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지금은 조금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2회차는 15명이 수료했고요. 조금 한 50명 정도 그때도 지원해서 아마 사업이 연 2회 정도 지속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이미지는 아르떼에서 했던 집체연수 프로그램이고요. 그 학교에서 예술 교육을 하시는 강사분들을 데리고 했던 사업입니다. 이제 예술 강사분들도 기술적 수요가 있다고 해서 이 사업을 처음에 의뢰 받았는데요. 그래서 프로젝션 매핑을 활용한 개인 교환 개선 이런 약간 미션을 달았어요. 그냥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그 교환이 있을 건데 거기에 기술을 접목시켜보는 방안을 한번 우리가 탐구해보자 이런 집체 연수였습니다. 2박 3일 동안. 이것도 16분 정도의 학생을 그러니까 선생님들을 만났는데 주강사 3명, 보조강사 3명이 상주했어요. 6인의 강사가 2박 3일 상주하고 프로젝트도 굉장히 아까보다 고안시 프로젝트가 2인 하나가 지급되는 엄청 비싼 교육이었죠. 아르떼 입장에서는 굉장히 터무니없는 예산안을 받은 거예요. 원래는 이제 재료비 정도 예산을 쓸 수 있는데 이 정도 예산을 사용하니까. 근데 이제 해보고 나서 이 정도 세팅이 되어야 이게 작동할 수 있구나라는 또 피드백이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 왜라는 그 질문보다는 어떻게라는 질문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이미 이렇게 많은 수요가 있다는 게 그들이 어떤 활용하고 싶은 그 의지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아까처럼 어떻게 기술을 입어야 될까? 이게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이 그림 혹시 이게 키오스크인데 어디에 있는 키오스크인지 아세요? 네, 맞습니다. 맥도날드예요. 그 맥도날드 키오스크를 활용해 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굉장히 어려워요. UI가. 그죠? 그래서 한국은 아니고 미국의 예인데 이제 화가 난 고객이 키오스크를 파손한 모습이죠. 제가 약간 관심 갖는 영역이기도 한데 미디어 스트레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키오스크가 어려운 어떤 그런 조금 그래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 전공을 하는 학생들을 만나는데도 이제 수업이 한 2시간이 넘어가면 한숨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기 시작하죠. 네, 그러면 수업을 좀 이제 막 끝나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부터도 있어요. 저도 일이 바빠서 한 3개월을 공부를 못하면 뭔가 새로운 게 조금씩 업데이트 되어 있는 굉장한 스트레스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 겪고 있는 스트레스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 서울 노인복지센터에서 했던 교육인데요. 이제 노인복지센터에서도 우리도 미디어 하고 싶다, 좀 이제 해주세요 이런 콜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노인분들과 미디어 아트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애장품이라는 것에 조금 꽂혀봤습니다. 그래서 애장품을 디지털 전환하는 거죠. 애장품에 얽힌 이야기나 어떠한 그 이제 내러티브를 워크숍을 통해서 디지털 전환하면서 소개하는 것을 해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초기의 기획안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애장품이 있고 약간 홀로그램 등을 이용해서 애장품의 이야기가 영상으로 나오는 이런 걸 같이 만들어 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르신분들이 직접 자기 이야기를 녹음하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의 워크숍 통해서 6분을 3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워밍업도 하고 관계도 형성하고 또 애장품에 얽힌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죠.
굉장히 진솔하게 그리고 또 의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적어주셨어요. 꽃신을 가지고 오신 분이 계셨는데 이거는 그 핸드폰으로 3D 스캔한 것이거든요. 굉장히 그 쉽게 어플리케이션 단위로 만든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애장품이 말을 한다면 무슨 말을 할까요? 했더니 이 어르신께서 나는 당신의 꽃신이다. 나는 당신의 추억의 전부다. 나를 귀히 여기는 당신들도 행복하시라. 이러한 약간 감동적인 이야기를 적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첫 워크숍에는 6분, 그리고 두 번째 워크숍에는 3분의 관객을 만나서 어르신들을 만나서 전시를 2번 했는데요. 일단 어르신들께 AR 하면 좋죠. 근데 그럼 핸드폰이 있어야 되고 뭐 어플리케이션이 사용돼야 되고 이게 모든 게 너무 허들인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션 매핑을 활용한 약간의 홀로그램 그냥 와서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왼쪽은 그 딸이 그린 그림을 소장하고 계신 애장품이고 오른쪽이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이 그리고 그 오른편은 한복이죠. 시어머니께서 지어주신 손주들을 위해 지어주신 한복이에요. 그래서 이 오브젝트가 나오면서 옆에 헤드폰이 보이죠. 헤드폰으로 어르신이 직접 이야기하는 그 애장품에 대한 제목이 애장품의 대화입니다. 두 번째 전시에서는 조금 스케일을 키운 전시였는데요. 이렇게 9개의 애장품이 떠 있고 약간의 그 모션 센서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진짜 애장품과 대화하듯이 그 애장품 앞에 가면 그 이야기가 들리게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해서 애장품과 관객이 대화하는 이러한 전시를 했었는데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교육에서 그 프로그램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죠? 전시를 상정하고 교육을 진행했고 그 교육의 결과가 이런 전시가 돼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여러 번 오시더라고요. 직접 이야기를 내신 분들께서 당연히 진정성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저도 이걸 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교육이 이렇게 단순히 끝나지 않고 연속적인 활동이 될 수 있구나. 특별히 미디어를 활용한 워크숍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그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했던 교육 사업인데요. 과천관이 가보면 이렇게 약간의 그 도심에서 떨어진 지역에 약간 램프코어 이렇게 구조물이 굉장히 멋있게 생겼죠. 약간 타임캡슐 같다는 생각을 해서 청소년 교육이었는데 그 초등학생 교육이었어요. 약간의 우리가 예전에 그 진짜 땅을 파서 타임캡슐을 묻었듯이 AR을 통해서 여기에 우리의 기억을 조금 저장해 보자 이런 교육을 했었어요. 근데 초등학생이라고 뭔가 그 망각한 기억, 내가 지금 생각이 나지만 미래에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그 소중한 기억들이 다 나름 있었습니다. 그것을 AR로 만들어서 그 과천관에 저장하는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증강현실로 보여지는 교육이었고, 당시도 코로나가 이슈였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온라인 보드 미로라는 플랫폼인데 여기에 이렇게 비동기 교육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일어날 때 외에도 현장에서 교육이 일어날 때 외에도 온라인으로 학생들이 언제나 어느 때나 어떤 강의 자료도 보고요. 혹은 자기의 의견을 덧붙이면 이 스티커는 다른 친구들이 붙여준 스티커예요. 그래서 온라인 클래스룸을 병행해서 운영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학생들이 그 짧은 시간에 같이 만나는 시간은 아무래도 모두가 발언권이 없잖아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같이 플랫폼을 운영하니까 약간의 모두의 의견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선생님들이 또 나머지 시간에 다 댓글도 달아주고 했던 그렇게 진행했던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최종적으로 이렇게 웹사이트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누르면 이게 예를 들어서 연못 앞에 가면 볼 수 있다. 뭐 이런 지도 같은 거를 최종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사업은 저는 강사로 참여했는데 계셨던 그 교육팀에 계신 선생님께서 의지가 있으셔서 이렇게 뭔가 교육과 연계되는 전시 그리고 결과 발표까지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기획자 역할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사업이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되고 또 확산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기획의 힘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기술을 입어야 될까? 다 많이 들어보셨던 말이겠지만 미디어 리터러시를 우리는 추구해야 되죠. 특별히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미디어 리터러시라 함은 미디어 독해력을 의미하고 비평적 혹은 창조적으로 미디어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요즘 학생들은 모두가 디지털 네이티브죠. 제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주면, 특히 노트북으로 보여주면 학생들은 이렇게 핀치라고 하죠. 확대부터 하고 봐요. 확대되지 않는 스크린인데도 그러니까 이 뭔가 디지털을 다루는 방식 자체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예술의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는 기술을 교육에 활용해야 한다. 예술의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다면 어떤 기술이든 적극적으로 쓸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술에 대한 리터러시를 강화시키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향해야 된다. 이런 것이 있고요. 특별히 문예회관에서 어떻게 디지털 네이티브와 만날까? 여러분께서 지금 현장에 계실 텐데 극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해왔던 어떤 기술들, 이제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죠. 를 넘어서 예술의 상상력과 확장력을 새롭게 활용하고 있는 뉴미디어를 적극적으로 써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네이티브에게 이제 더 맞는 미디어 혹은 이제 더 와우 이펙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미디어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교육들의 지향점은 예술을 위한 기술 교육 혹은 기술을 통한 예술 교육을 지향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이건 제가 조금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었는데요. 성공적인 융합예술 교육이라 함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특별히 기획자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성공적인 혹은 좋은 예술 교육은 어떤 교육일까라는 걸 조금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이 그림은 영종도에 위치한 인천공항에 있는 영종도에 위치한 아트스페이스 카고라는 갤러리에서 진행했던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약간 그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죠. 같이 만나서 이러한 약간 상황을 설정했어요. 미래에는 미술관이 다 없어졌어 이런 상황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미래 미술관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 이러한 가정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학생들이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들이 미술관을 정의하고 그들이 미술관에 있어야 될 것들과 그리고 와야 될 사람들을 다 정의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발표도 자기들이 낸 아이디어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객 앞에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기획자와 비평자의 역할로 미술관을 만들어보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당연히 부모님들이 엄청 좋아하시죠. 우리 애가 저렇게 깊이 있는 고민을 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을. 동시에 뒤에 보면 매핑된 화면인데요. 어떤 그렸던 것들을 다 디지털로 전환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확산되고 특별히 SNS랑 붙을 수 있는 기술들을 많이 써서 약간 그 부모님들과 주변 친구들에게 확산할 수 있는 기획을 했습니다. 자, 약간 이야기를 돌아가서 성공적인 예술 교육은 어떤 교육일까라고 이야기하면 일단 되게 단순하게 기획자의 입장에서는 목적을 달성하는 교육이 좋은 교육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굉장히 교육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교육적인 목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기획적인 목표가 있을 수 있고 조직적인 목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교육을 수행하는 그 기관에서 이번 교육 끝나면 요거 한번 달성해 봐야지 하는 목적이 있을 수 있죠. 중요한 것은 목표를 설정하고 또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러한 것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문예회관과 교육 수행자들의 이 경험이 자산화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스텝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 좋은 교육이라 하면 자산이 많이 남는 교육이 좋은 교육인 것 같아요. 이게 무형의 자산일 수도 있고 유형의 자산일 수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 기획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아닐까 제안합니다. 오해와 실제, 기술은 비싸다. 비싸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쌀 수밖에 없는데 제 생각은 이래요. 기술에 대해 모르는 만큼 기술은 더 비싸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비용이라 함은 그 단순히 사업비뿐만 아니고 우리가 들여야 될 어떤 노력들, 만나야 될 사람들, 시간,
어떤 신경 써야 될 이 모든 것을 이 노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솔루션을 찾아야 되는데 기술, 예술, 기획 등 교육 관계자들 간의 긴밀한 소통이 이런 비용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겠죠. 이 미디어 시어터의 이해라는 교육 프로그램은 아르코 무대예술 아카데미 했던 교육이에요. 그래서 그 극장에 계신 감독님들, 극장 종사자분들께서 약간의 재교육, 계속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던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3일짜리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18시간 교육이었는데 이 교육도 제가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이분들이 여기 오시는 동기는 너무 잘 알겠거든요. 뭔가 현장의 뉴미디어를 조금 미디어 시어터라는 것이 뉴미디어가 접목된 어떤 극장의 형태인데 이해해보고 싶다 이런 그 의지에서 오신 분들인 건 너무 잘 알겠는데 3일 동안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올해 처음 했던 교육 프로그램이었는데 제가 반반 정도 균형을 잡아봤습니다. 기술 이해를 반 정도 하고 뭔가 체험을 반 정도, 그러니까 공부 반, 체험 반 정도로 잡아봤거든요. 근데 딱 호불호가 반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깊이 들어가면 이분들이 기술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지만 그러려면 이제 굉장히 공부가 필요하게 되는 거고 단순히 체험이면 그들의 그 이해가 체험 단계에서 머물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극장 감독님들인데도 비슷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균형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만약에 이 교육을 한다면 조금 더 제가 계산을 하고자 하는 것은 체험 위주로 가되 이야기를 많이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토론을 하고 어떤 같이 그 라운드 테이블을 해서 정말 기술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융합을 보통 소통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서로 다른 언어의 소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기술, 예술, 기획이라는 언어가 동기화될 수 있는 실제적인 노력과 시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외국인들하고 작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언어가 다른 외국인들. 그럼 단순히 오늘부터 미팅에서 시작하자가 아닐 수 있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언어를 이해하고 너가 어떤 작업을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동기화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융합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기술도 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기서 중재자나 번역가로서 기획자의 역할과 포지셔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교육을 둘러싼 다양한 층의 이해관계자가 있습니다. 단순히 학생과 선생만 있는 게 아니고 학생들의 부모님들도 이해관계자죠. 여러분 사업을 지원하는 한문현도 이해관계자고 지역 주민도 다 이해관계자예요. 이들의 필요들이 각각 다 다를 거예요. 근데 그 다른 필요를 일치시켜 가는 것이 기획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필요와 강점을 고려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문예회관만의 어떤 문화예술 교육 단체만의 고유한 프로그램이 기획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것은 여의도 고등학교에서 했던 방학 특강이었는데 융복합 예술 캠프입니다. 저는 이제 작가의 입장에서 고등학생들이 너무 약간 불쌍하게 입시만 하면서 살죠. 그래서 조금 재밌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들이 생활하는 저 수업 교실을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경험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저는 너희들의 이 살고 있는 생활하는 공간을 좀 다르게 증강현실로 이야기해 보자 이런 푸시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왼쪽은 급식실의 모습인데 급식실이 화재로 전소가 됐대요. 이 학교의 경우. 그래서 그 급식실을 다시 증강현실로 지어보고 여기서 있었던 일을 한번 컨텐츠로 만들어보는 작업을 한 친구가 있었고 오른쪽은 약간의 환경 메시지를 담아서 지금 낭비되고 있는 전기와 에어컨이 북극곰의 식지를 좁히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업을 한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발표도 하고 고등학생쯤 되니까 굉장히 더 적극적으로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이해관계자의 필요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고등학교는 일단 생기부가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저한테 다 좋은데 생기부에 좀 넣을 수 있는 걸 해주세요라고 누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고등학교는 특별히 과학 특성화 고등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얼마든지요라고 이야기하고 학생들과 이야기했죠. 그럼 너가 잘 아는 것을 약간의 컨텐츠화 해보자. 그래서 어떤 친구는 뇌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는 또 AR 컨텐츠를 만들었고, 지구과학적이죠. 원시 지구가 탄생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작업을 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약간 저는 그 앞쪽과 요 앞에 뭔가 조금 더 작업적인 주제와 조금 더 생기부 특화된 컨텐츠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좀 열어뒀어요. 왜냐하면 학생마다 이 짧은 시간 5회차 5일짜리 워크숍이었거든요. 하루에 2시간씩. 고등학생이니까 여가 시간을 내기도 어려운 학생들이었고, 이 학생들에게 필요한 컨텐츠가 있고 잘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지만 하나의 워크숍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교육의 성과 그리고 목표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자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도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 교육이 어떤 성과가 있을까, 성과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이건 명확한 것 같습니다. 교육 수행과는 별개로 교육 과정을 아카이브하고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그 나름의 방식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제 생각엔 의지적인 노력과 심지어 투자까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방식에 대한 처음 기획 단계부터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디지털 매체, 약간 SNS나 어떤 공유 플랫폼이 굉장히 기능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온 오프라인, 그래서 블렌디드 러닝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아닐까 앞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을 컨텐츠로 확산하기도 고민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사업을 일회성 교육으로 그치지 않고 이 사업의 리소스가, 이 교육 프로그램이 리소스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육의 결과물이 다음 공연이 될 수도 있고 전시가 될 수도 있고 이 교육이 뭔가 시즌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항상 이렇게 원소스 멀티유즈적인 마인드로 기획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그림은 스마일게이트라는 IT 기업의 퓨처랩이라는 부설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공헌을 위한 교육 사업을 많이 하는 기관입니다. 거기서 했던 텍스트 게임 창작 워크숍이라는 것인데요. 텍스트 게임이란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해요. 자,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콘진이라고 입력을 하면 콘진은 게임을 만들던 도중 버그가 걸렸고 컴퓨터가 먹통이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하면 수리기사를 부를까? 내가 고칠까? 안 할까? 선택을 하는 선택형 게임을 텍스트 게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걸 만들었던 워크숍이거든요. 게임 회사이다 보니까 조금 게임을 교육 과정에 접목하고 싶은데 단순히 오락을 만드는 건 조금 아닌 것 같고 어떻게 하면 학생들과 재미있게 만날 수 있을까라는 기획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 공유의 모습인데 학부모님들을 다 초대했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이 텍스트 게임을 어떠한 그 플랫폼에 얹을 수 있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게임 하나 잘 만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아카이빙이 잘 돼야 되고 그리고 확산이 잘 돼야 되고 또 친구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무엇일까 서치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학생들의 작업이 이제 일기의 작업이 아카이빙 된 거죠. 다 웹사이트로 이렇게 아예 그 성과라고 했죠. 아까 말한 그런 결과를 조금 상정하고 교육 툴을 정했고 또 교육의 진행 방식을 정했던 사례입니다. 이때도 이런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약간 여기 보시면 그 왼쪽은 강의 자료고요. 수업 자료를 그냥 이렇게 정리를 잘 해서
학생들이 만약에 집에서도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들었고, 오른쪽은 자기 작업을 저렇게 캐릭터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올려서 조금 서로 비교해보고 조금 인터랙션도 할 수 있게, 상호간에 피드백도 할 수 있게 만들었던 온라인 클래스룸이죠. 항상 다 이렇게 병행을 해서 굉장히 바쁘게 진행됐고요. 이건 그 한국예술경제교육원이라는 기관에서 했던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감각 게임이라는 것인데 이것도 게임이에요. 이제 게임이라는 매체를 요즘 예술계에서 많이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다양한 형식의 매체를 미디어를 그 안에 넣을 수 있고 또 인터랙션이 굉장히 재미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게임과 접목된 어떠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예술 작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술영재교육원이라는 곳이 원래는 그 트랙이 전통예술, 음악, 발레 이렇게 있었어요. 무용. 근데 조금 융합 분야가 생겼습니다. 올해부터. 원래 시범 사업을 하나 했었고 올해 융합 분야가 생기면서 융합 영재라 하면 무엇일까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죠. 이 친구들은 일단 글쓰기로 들어왔어요. 이 트랙에. 그러니까 글을 되게 독창적으로 그리고 그 체력을 가지고 잘 쓰는 친구들이거든요.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친구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의 상상력을 굉장히 다양한 매체로 남겨보는 것이 이 한 학기 수업의 과정이었고요. 그걸 어떻게 제시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냥 뭐 아카이빙 할 수 있겠지만 이게 확산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약간 이러한 모질라 허브라는 그 가상현실 플랫폼입니다. 이렇게 게임 같죠? 근데 이런 캐릭터 같은 게 다 자기가 이제 학생들이 그린, 학생들이 쓴 소설 속에 나오는 캐릭터를 배치하고 또 가상 전시장을 만드는 뭐 이런 플랫폼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일종의 메타버스죠, 그죠? 근데 학생들이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찾았고 거기에 이렇게 어떤 사운드 드라마, 오디오 드라마 작업을 올리고 여기는 이제 자기가 작업을 한 그 아이디어 노트를 또 전시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는 그 웹게임이죠. 이렇게 자기가 전시장을 만들어서 그걸 제시하도록 최종 골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디지털로 하는 작업, 기술 기반의 작업은 이렇게 그 결과에 대한 그죠? 그 상을 처음부터 그리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되면 한 노력에 비해서 들인 노력에 비해서 결과물이 조금 우리 더 많은 걸 했는데 너무 제한적으로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어떤 시행착오 중일 수도 있겠지만 이 상에 대한 고민을 처음부터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소개하고 싶은 어떤 문구인데요. 새로운 포맷에는 새로운 라이팅이 필요하죠. 이건 융합 창작에도 마찬가지고 교육기획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비슷한 말로 새 술은 새 부대란 말도 있듯이 항상 이 포맷을 바꾸면 거기에 맞는 창작 방식에 대한 기획이 처음부터 선행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이렇게 아까 보여드린 텍스트 게임을 만드는 아이디에이션 과정이에요. 약간 그 텍스트 게임이라는 것이 동사를 선택하잖아요. 뭐 간다, 읽는다, 멈춘다. 그래서 동사를 적어서 그 동사들을 포스트잇으로 배치하고 그 동사를 따라가면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뭐 이런 아이디어 과정을 거쳤고 심지어 저 동사들을 친구들이 몇 개는 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작위로 이야기가 섞이게 하고 이러한 과정을 조금 재미난 글쓰기로 기획해봤던 것입니다. 왼쪽 위에 시환이라는 것은 자기 이름 그 네임보드이고요. 이렇게 진행했던 새로운 글쓰기 뭐의 한 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의 짧지만 강의를 마치면서 제가 그래도 20년부터 이 기술이면 문화예술 교육과 간접적으로 관계하면서 고민했던 것인데요. 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어떤 것을 고민할 수 있을까 하다가 극장 경험이란 것에 조금 집중해 봤어요. 우리 요즘
경험을 디자인한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죠. 여러분도 어떤 극장에서 좋았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어떤 공연으로 말미암은 기억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과 어떤 날씨에 어떤 시간에 그 극장에 방문해서 어떤 공연을 봤던 그 일련의 경험 자체가 굉장히 근사한 기억으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런 극장 경험을 만드는데 이 사업이 일조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미래 세대는 극장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개발해야 되는 관객이고 만나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어릴 때부터 극장에서 했던 경험이 굉장히 근사했어라는 그 인상을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경험을 창출하는데 이 사업이 여러분의 교육 프로그램들이 다 기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짧지만 저의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시간이 조금 남아서. 네, 마이크. 그 앞서 보여주셨던 그 증강현실이나 그 AR 보여주셨던 거 있지 않습니까? 홀로그램 또 보여주셨던 건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보면 참 구현하기 어려운 측면이거든요. 그 저런 걸 만약에 구현하려고 하면 저는 밑에서 왔기 때문에 위에 사정을 잘 몰라서 만약 저희 쪽에서 이제 만약 저런 걸 구현하려고 한다면 어떤 경로로 어떻게 거쳐야 될까요? 네, 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특별히 저도 아까 영재교육원 같은 경우에 통영에서 수업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통영까지 가야 되는 이유가 그쪽에서 또 강사풀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굉장히 그 기술의 적임자를 금방 만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답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정도의 답은 있죠. 기술을 이해하고 그 기술을 활용하는 작가들하고 좀 이야기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레퍼런스만 제시해서 어떠한 작업자와 작업을 하면 잘해야 딱 그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과정을 조금 같이 이해하고 처음부터 저건 어떻게 만드는 거야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는 이런 게 필요한데라는 조율 과정을 거치면 조금 결과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문화재단에서 2020년도 신규부터 올해 3년차 수업을 했는데요. 오늘 그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저희가 고민하고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가 너무 지나가는 것 같아서 진짜 오늘 워크숍이 너무 좋았고 너무 저희 마음이 너무 닿는 그런 교육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조금 저는 2020년부터 생각했던 게 사실 저는 예술이라는 걸 잘 모르는 기술팀의 행정으로만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을 처음 맡았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기술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교육 제목 자체가 기술 입은 문화예술 교육이라서 저는 처음부터 주인공은 공연장이고 공연장의 인력 그게 주인공 기본이고 거기에 예술 4차 산업 교육이 들어와서 그 공연장이 더 풍성해진다는 그 기반부터 저는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 마음에서. 그런데 이제 사업을 3년차 하고 저희가 자체 사업을 해서 총 4번의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서 느끼는 거가 참 저희는 10회차 사업을 꼭 했었거든요. 기수별로 10회차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한 해에 보통 저희가 30회 정도 해서 총 지금 거의 90회 이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고민이 되는 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기술 입은 문화예술 교육이 뭐야 하면 어려웠어요, 굉장히. 근데 지금은 기술 입은 문화예술 교육이 뭐야 하면 정말 누군가한테 조금 우리의 노하우를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주변 기관에서 저희 이제 그 사례를 좀 보고 연락 오는 기관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저의 고민은 아까 기획자 입장에서 고민을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지금 고민이 뭐냐면 이 교육 자체가 기술 입은 거잖아요. 사실 10회차 수업에서도 지금 선생님께서는 본인 5회차 수업, 뭐 3회차 수업 이렇게 많은데 저희는 10회차 수업을 하면서 사실은 예술 교육을 7로 하고 기술 교육을 보통 한 3이나 6대 4 아니면 7대 3으로 이루어지는데 거기에서 그 초등학생이나 조금 중고등학생들은 조금 더 기술 교육을 좀 더 원하고 초등학생들은 체험형을 더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하는 지점은 그런 부분이에요. 아, 주인공이 예술이고 기술은 거기에 양념으로 올라가 갖고 더 풍성해지는데 어떻게 보면 기술 기반이 되지 않으면 이 기술 입은 문화예술 교육이 독창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고민하는 부분은 기술을 만약에 그 미디어 아트로 한다면 코딩이나 이런 기초 교육이 수준이 굉장히 다른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그러면 수업을 늘려야 하고 그러면 이거는 문화예술 교육이 아니라 약간 좀 기술 기반 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사실은 그런 지점이 굉장히 고민이 많거든요. 지금은 하다 보니까 더 고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저는 지금도 저는 그 공연장이 주인공이라고 항상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해 나가려면 그 부분을 기술을 교육하지 않고서는 기술 입은 문화예술 교육을 할 수는 없어요. 주인공이 아무리 예술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거의 지점이 조금 궁금합니다. 아, 네. 너무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조금 약간의 답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미 경험을 하시면서 감을 잡으셨을 것 같은데 그 제가 20년도부터 사업을 봤지만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어서 너무 뿌듯하고요, 저도. 근데 기술은 어쩔 수 없이 이해하시다시피 그런 테크닉을 가르쳐야 됩니다, 사실. 그 기술 수준이 낮으면 더 자유도도 증가하지만, 그죠? 그래서 이상적인 교육은 기술 수준은 낮고 자유도는 넓은 교육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래서 그 교육 모델을 사실 만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뭔가 선행 그 기술 교육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분리해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그 약간의 아까 말씀하신 밸런스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뭔가 회차를 거듭하시면서 그 찾아가는 것인데 제가 느끼기에 학부모들이나 아니면 학생들은 더 어떻게 보면 기술에 더 관심을 갖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 좀 더 능력을 갖고 싶고 학부모들 입장에서 좀 더 명확한 결과물이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고민하시는 것은 어떻게 예술기관에서 이것을 더 예술적인 좀 더 차별화된 교육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것이어서 저는 그 고민의 과정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답을 찾아가고 계신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고민이 되는 게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어요. 그러면 기술 교육을 하지 않고 프리셋만 제공해 본 적도 있고, 근데 그러면 또 프리셋 교육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키트 교육처럼 다 결과물이 어느 정도 비슷한 교육이 나와버리고, 그렇다고 최소의 기술 교육을 하다 보면 기술에 함몰될 수도 있고요.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문예회관의 특성도 있고 다루시는 매체의 어떤 성격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계속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도움이 필요하면 제가 또 도움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있을까요? 네, 없으면 긴 시간 감사합니다. 네, 더 많은 질문들이 있으시겠지만, 네, 오늘 시간 관계상 질문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사업이 정말 처음 시작도 어렵지만 할수록 또 고민이 많아진다는 그 말씀이 정말 공감이 되더라고요. 네, 또 아까 미래 세대를 위한 근사한 극장을 만들기 위해서 또 저희가 더 앞으로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그 좋은 말씀해주신 리지드바디 남기름 대표님께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로써 이제 온라인 중계는 저희가 마치고요. 잠시 10분 동안 휴식 시간을 갖고 워크숍 이제 두 번째 프로그램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줌으로 참여해 주신 문예관 관계자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는 그러면 10분 동안 휴식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카카